이전 강의에 이어서 3D 물체인 도형을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8강에서 여러분들이 제작을 했던 큐브, 그렇죠?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복사해 오시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도형을 우리가 출력을 할 텐데요. 그 출력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와 같은 함수를 통해서 메쉬를 구하게 되면 그 메쉬 안에는 법선 벡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이트가 켜져 있죠. 기본이 켜져 있죠.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그 큐브라든가 여러 가지 도형들을 출력하게 되면 까맣게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출력할 때 라이트를 끄고 그 다음에 출력하고 라이트를 켜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반복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그 큐브를 우리가 할 때 해봤던 내용이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현재 그 도형에는 변환 행렬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드 공간에 어디 위치해라 이런 행렬변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뒤에 가면서 우리가 할 텐데 지금은 모델 좌표, 그 큐브를 만든 그 정점 그대로의 좌표를 그대로 월드 공간 안에 이렇게 놓습니다. 하기 때문에 큐브와 박스와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출력해 버리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죠. 하기 때문에 하나씩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출력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화면은 공간 안에 축이 그대로 있죠, 그렇죠? 축이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전자를 이렇게 나타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출력을 하나씩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자, 제일 먼저 봐야 될 소스. 자, 우리는 앞에서 항상 할 때 큐브 같으면은 큐브라는 것 자체를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왜? 큐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점 버퍼라든가 인덱스 버퍼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필요했었죠. 하기 때문에 클래스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드는 도형 자체는 뭡니까? 그냥 단일 함수로 그것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성하는 메쉬라는 객체만으로 출력이 전부 다 되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때요? 그냥 도형을 한번 출력해 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클래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를 만든 것 대신에 그냥 게임 에듀,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D3D, 그렇죠? app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상속한, 그렇죠? 게임 에듀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그 게임 에듀 클래스의 메쉬를, 그렇죠? 전부 다 무엇으로 그 멤버 변수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객체를 생성해서 게임 에듀 안에서 이렇게 돌리는 렌더링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게임 에듀 요 헤더 파일 안에다가 이와 같은, 그렇죠? 여기도 쭉 나오죠. 그래서 몸, 박스, 메쉬, 그다음 스피어, T 메쉬, 실린더 메쉬. 그래서 이렇게 4개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가 이제 그 객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렇게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축은 그대로 놔두세요. 그 다음에 큐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별 필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큐브는 여러분들 주석 처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제는 아마 큐브는 이제 안 할 겁니다. 안 하니까 그냥 큐브를 만들기 위해서 인덱스 버퍼와 버티스 버퍼 쓰는구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메쉬 안에서도 인덱스 버퍼와 정점 버퍼를 같이 씁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제 8강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에듀에 나와서 onINIT 쭉 내려가죠. 그렇죠? onINIT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제일 먼저 박스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해놨는데요. 자, 크리에이트 박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0, 2.0, 그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정사각형이 나오죠,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그 뒷면 거리에서 2.0 해서 그 사면체를 이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박스 메쉬, 그렇죠? 메쉬 이렇게 해주고 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요 메쉬라는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생성이 되고요. 그 같은 객체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렌더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렌더링 여기 옵션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렌더 스테이트에서 뭡니까? 라이트를 폴스를 일단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만약에 그대로 출력하게 되면은 내부가 그냥 전부 다 하얀색으로 칠해졌기 때문에 그 구의 어떤 원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삼각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 모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정하느냐? 바로 와이어프레임 요것을 지정해 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뒷면도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렌더 스테이트, 그다음 컬링 모드를 그 다음에 넌으로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렇죠? 넣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박스를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박스를 렌더링 해주는데 그냥 서브셋 0 이렇게 해주면 되죠. 지금 밑에 보면은 이제 약간 안 보이시는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것도 해놨습니다. 제가 지금 요 같은 경우는 뭐 드로우, 메쉬, 스피어, 뭐 티포트, 실린더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000 이렇게 셋업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박스 요거 하나만 해보시면은 나머지든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월드 변환이 없기 때문에 업데이트 이 부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릴리즈 할 때 릴리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제가 주석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요 부분에 대해서 릴리즈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박스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그렇죠? 이런 식의 큐브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이실 것 같은데 예, 보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큐브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기둥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렇죠? 원기둥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 같은 것도 뭐 전부 다 여러분들 해봤고요. 그 다음 원기둥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같은 메쉬를 스피어 메쉬라고 해서 이런 이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줄 수 있죠. 그래서 메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선하고요. 그 다음에 티포트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원기둥 말고 주전자 해봅시다. 주전자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티포트 이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티포트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메쉬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크게 뭐 셋업해 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티포트 그렇죠? 티포트에서 그냥 서브셋 0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 할 때 티포트 이 부분만 제가 이렇게 해서 제외를 시켜주면은 이제 이와 같은 컨트롤 F 눌러서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티포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뭐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린더 그렇죠? 그래서 실린더 부분만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물론 실린더를 하기 위해서는 원기둥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메쉬가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은 요 부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성해주는 요 부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이 메쉬 실린더 이건 MESH 여기 빠졌네요. 그렇죠? 뭐냐면은 이 나오듯이 여기에서 우리가 2.0, 2.0 넣었는데 이건 뭡니까? 그 원규등의 원, 그렇죠? 두 개의 원이 있죠, 그렇죠? 원의 그 사이즈죠, 그렇죠? 그 사이즈에 따라서 원기둥도 될 수 있고 원뿔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 그 길이 원통의 길이 이렇게 지정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원통 길이 해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이제 그 슬라이스 부분들, 그쵸. 그 다음에, 그 스택 부분들 지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이 메쉬를 지정해주고, 너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대로죠. 그쵸. 뭐 별 다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출력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 그렇죠? 실린더 이렇게 드로우 서브셋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 부분에서 실린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렇죠?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지금 다 보길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좀 큰 것 같은데요. 자, 조금만 줄여볼까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를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5 정도로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가 너무 가까우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요런 그 원기둥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확인이 좀 잘 안 되시죠? 그러면 요거를 출력할 때 요렇게 한번 고정해 볼게요. 지금 컬링이 전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컬링을, 그렇죠? 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원기둥의 모습이 좀 더 명확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추적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기둥이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슬라이스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하게 되면은 이 그 원기둥이, 그렇죠? 좀 더 둥그스름하게 되겠죠. 지금 많이 각이 져 있죠. 그래서 3D에서는 정점을 줄이면 줄일수록 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들을 또 많이 하게 되면은 또 정점이 많아지죠. 하기 때문에 이 정점의 개수를 얼마나 잘 우리가 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그 예로, 이것도 한번 고쳐볼까요? 지금은, 정점, 요거 나누는 것을 10개밖에 안 했지만, 이걸 제가 만약 30개로 나눴다. 그쵸?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지. 그쵸? 조금 더, 뭡니까? 그쵸? 원이 좀 더 아까보다는 좀 더 그 각이 좀 없어졌죠. 예,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다이렉트 3D를 이용해서 이제 도형까지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다음 강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와 같은 물체들, 특히 T포트를 이용해서 하는데요. 그 T포트를 우리가 회전도 하고 이동도 하고 해서 앞에서 했던 여러 가지 그 변환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사항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 도형을 이용해서 이제 간단한 하나의 슈팅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슈팅 게임이라 해서 뭐 별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다이렉트 X를 배우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배우고는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이렉트 X에서 제공해준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이렉트 X를 다 한다고 해서 게임을 만들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다이렉트를 이용을 해서 그냥 그래픽적으로만 보여질 수 있도록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또 게임화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이렉트 X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다이렉트 X를 이용해서 그래픽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픽스 아주 실시간으로 리얼리티하게 움직이는 막 털이 막 섬세하게 움직이고 하는 뭐 그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게임을 우리가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다이렉트 X를 배운 것하고 실제 게임을 구성하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게임을 구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들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게임화로 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 표현적인 부분들은 3D로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은 이제 값이 하는 거죠. 값에 의해서 이와 같은 그 3D가 이제 움직여지고 게임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그 움직여지는 이 값들은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가 C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C++에서 작성하는 그런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값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D 다이렉트 3D하고는 조금 좀 뭐라고 할까, 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연관성이 없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값들을 이용해서 여기다 연관을 주는 거죠. 연관을 줘서 그 같은 그래픽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제 게임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래픽이 오픈젤이 됐든 다이렉트 엑셀 됐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죠. 이 뒤에서 움직여진 C++ 코드가 얼마나 잘 그 움직여주고 거기에 셋업 해줄 수 있는 그 값을 준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뭐 어떤 그 오픈젤인지 다이렉트인지 바뀌더라도 상관없이 동일한 그 어떤 화면을 출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강 도형 만들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좀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같은 행렬 변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같은 변환들이 이 같은 도형에 영향을 줬을 때 어떻게 렌더링돼서 출력되는지 그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제 슈팅 게임 제작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